네, 오늘 네 분 교수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모두 말씀하시는 공통점이라 그럴까요? 하는 것은 우리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부와의 역할 분담이라 그럴까요? 국회 나름대로 이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의 통일 정책이라 그러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지금까지 89년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우리의 이제 통일 정책의 이름이 되어 있나 하면은 그 당시에 이것은 국회에서 4당 간의 합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정부에서 물론 이 안을 입안을 했지만 그것을 근국회에 갖고 와서 국회의 모든 정당이 당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통일 정책으로 확립이 된 것이다. 그게 통일 정책에 갖는 힘의 근원은 역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데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도 기본은 민족통일체 방안을 계승하는 것이다 하고 그런 입장도 이제 표명된 바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은 외통위에서도 통일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의 통일의 어떤 단계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얘기하는 작은 통일과 큰 통일의 그 단계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합성을 갖추면서 나가느냐 하는 몫은 학자들의 몫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거 보니까 이제 국회 역할과 관련해서 최근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남북 국회회담을 또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의 정합성을 갖고 발전해 온 것이냐, 이것에 대한 학계의 정의, 정부의 그걸 재정립,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국회의 동의, 이런 것들이 갖춰진 후에 뭐 국회 회담을 하던 무슨 회담을 하던 그것이 힘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그것이 아닌 국회 회담이건 무슨 회담이건 그것은 그냥 남북 교류의 일환으로서 남북 관계에서는 어떤 물꼬를 트는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냐.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확립된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또 통일을 향한 과정으로 나가려면 먼저 우리의 이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어떤 진화라 그럴까요?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을 한번 재정립해서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MB정부 때 비핵개방 3천은 통일 정책이 아니고 그것은 남북관계, 우리의 대북 정책을 행하는 어떤 방법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의 국회 역할, 즉 국민 여론을 집약하는 면에서의 국회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우선 소 교수님께 여쭤보고요. 왜냐하면 소 교수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4가지 7.4 공동성명, 기본조약, 6.15 14성명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한번 그걸 인도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순한 인도수를 넘어서 그러한 대북 통일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89년도의 4당 합의와 같은 우리 당 차원의 합의, 국회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 교수님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같은 맥락에서 저도 통일론이 지금 통일 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급격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북한의 어떤 상황도 그렇고 동북아 환경 이 세 차원에서 통일 방안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정부 내에서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뭐 개성이라 할까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상의 작은 큰 통일하고의 어떤 그 정합성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보태고 싶은
싶은 말씀은 그 통일 정책은 역시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사회 내의 합의 또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국회가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이 특위에서 될지 어디서 할지 모릅니다만 일단 우리 통일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법적 기초와 통일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국회가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역할에 일단은 그 좀 방점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제가 10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고맙습니다. 나중에 시간 거의 다 됐을 때 그때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우리 6월 박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일준비위원회 있잖아요. 통일준비위원회 사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 그 진보적인 인사도 상당히 참여해서 좀 골고루 균형 잡힌 그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 통일준비위원회 역할 중에 큰 것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은 우리의 그 통일정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론적인 정립, 실제와 결합을 해서 그걸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정부가 받아서 그걸 국회 차원에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정책위 의장 2명이 들어간 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갖고 국회에 와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간단히 좀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통일준비위원회는 그야말로 통일준비를 위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그 총괄적인 그런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만이 아니라 기재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또 법무부 이렇게 모든 부서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역시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일단 정책위 의장 2분이 참여를 하시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어떤 합의를 이룰 때는 국회와 이 위원회 차이에 어떤 긴밀한 그런 협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미진하다고 할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지자체와 이 통일준비위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국회와 지자체 그리고 이제 민간 차원 이것을 함께 아우르는 그것이 통일준비위원회의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재환 교수님,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들었는데 자료를 훑어보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어떤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것이 신뢰 프로세스다. 어떤 프로세스라는 건 이제 과정이니까 과정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놔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차이는 MB 정부 때는 비핵 개방 3천이기 때문에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풀리지 않는데 신뢰 프로세스에는 핵 문제 해결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 비핵화의 어떤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상황이 계속 진전되는 상당히 저는 유연한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우리 황 교수님 의견 한번 다시 들려주시고요. 끝으로 곧 끝나면 우리 서 교수님 아까 못다 하신 말씀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상당히 열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훨씬 더 진화할 수 있고 진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과제에서 나와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1단계와 2단계를 좀 나눠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신뢰가 구축됨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진전된 모습을 오이사 해제 조치까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유연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런 남북관계 모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남북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통일 방안을 조금 개선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이 현 정부의 낮은 단계의 통일은 기존의 3단계 통일에서 화해협력 단계에서 플러스 좀 더 진전된 상태를 말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큰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한 상태에서 최종적 통일 단계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려할 것은 남북 간의 경제 통합하고 정치 법적인 통합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주는 군사적인 신뢰 구축이 화해협력 단계 이후로 설정하지 말고 그것과 연동되어서 어떻게 이것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통일 방안을 마련해 나갈 때에 국제사회의 지지
지지와 우리 국내사회의 지지, 이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데, 국내사회는 특히 우리 후세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통일 방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혜택을 누릴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 논리를 만들고 이것들을 북한한테 설득해 나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마지막으로 박병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